자, 방금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일수로 이렇게 표시하셨죠. 자, 요 상이 맞는 함수가 있습니다. 두 날짜의 차이를 일수로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다고. 데이스라고 합니다. 데이스. 그래서 우리가 함수 공부를 하실 때 영어 단어, 함수, 기본적인 영어 단어 옆에 S 붙는다. 그런 형태의 함수명이나 그런 형태의 인수가 나올 건데 S가 붙은 꼴이 나오면 뭐 복수 개념, 뭐 잘 아시다시피 복수 개념 그런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는 개념을 해석하세요. 개수. 그러면 자 빈셋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데이스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데이스. 데이스라는 함수 찾으시고 자 여기 end date는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어, 종료 날짜, 끝 날짜, 즉 반납일자에다 되겠네요. 이 자료 의비에 해석을 하면 start date, 시작일자, 뭐 그렇게 해석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대여 일자에 해당되겠죠. 그 정도 연결하는 센스는 있어야 됩니다. 친절하게 뭐 시작일자, 종료 날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끝 날짜 뭐 이렇게. 그 상에 맞는 이제 연결. 자, 확인하시면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일수로 나타낸다. 데이스, 가로 열고 엔드 데이트, 종료, 끝 날짜, 여기서는 반납일자, 인수와 인수에는 콤마, 스타트 데이트, 대여 일자, 시작 일자, 대여 일자, 가로 닫고 엔드.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돈을 한 10만 원 빌릴 겁니다. 그래서 언제 갚을 거냐면 석 달 뒤에 갚을 겁니다. 그럼 매월 며칠에 제가 갚는 거죠?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군요. 빌려주실 의향이 있으시군요. 돈을 빌려주시고 10만 원을. 그러면 어쨌든 제가 갚는 날짜가 석 달 뒤라고 했으니까 10월 29일이 되겠죠. 그렇게 암산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를 eDate라고 그래요. eDate. 이 함수를 좀 풀어헤쳐 놓으면 endDate입니다. endDate. 끝날짜.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기준일. 오늘 날짜 기준 몇 개월 전후 날짜를 표시해 준다. 이 데이트는 암 찾으시고 수업 중에 뭐 다른 생각 안 하시면 충분히 수업 따라오실 수 있는 속도니까 막 빡빡하게 가진 않을 겁니다. 한 개 놓쳐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뭐 그러진 않을 거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하긴. 자, 스타트 데이트. 시작 일자죠. 그러니까 기준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날짜 직접 입력해 볼까요? 땅따옴표 묶어야 된다. 7-29라고 입력하든 07-29라고 입력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 날짜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다음 여기 먼스스가 있어요. 자, 영어 단어 옆에 기본 영어 단어 옆에 s가 붙었네요. 자, 어떻게 해석하라고 개수 개념으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밑에 개월수라고 나와 있죠. 개월수. 그러면 자, 개월수라는 수직선 한번 그어 보실래요? 수직선. 수직선을 그으시고 원점은 어디냐면 스타트 데이트 시작 일자 오늘 돈을 빌린다 했으니까 오늘 날짜가 스타트 제로입니다. 그리고 개월수란 수익수니까 하루 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니까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은 생활에서 플러스는 생략, 그냥 3만 쓰죠. 그래서 석 달 뒤 날짜를 표시해 준다. 10월 20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돈을 10만 원을 빌리려고 언제 생각을 했냐고요? 석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매월 며칠이죠? 6월 29일, 5월 29일, 4월 29일쯤 되겠네요. 그 날짜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누구라고요? 이 데이터라고. 바로 열고. 자, 그러면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today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해 안 되시면 형태적으로 그냥 엔터 치면
저게 투데이가 뭘로 바뀐다고요? 오늘 날짜로 바뀐다. 됐습니까? 기본만 잘 익혀두면 계산 순서 따라가 보면 됩니다. 콤마, 개월수, 마이너스 3. 계산 순서 따라가 보세요. 계산 순서. 그게 안 된다라는 건 엑셀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문제인 겁니다. 계산 순서 따라가는데 저게 안 된다. 엑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잘못 가르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어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엑셀이 힘들고 힘들다는 거죠. 미천이 없으면 다루기가 너무 쉽지가 않다. 자, 그 다음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뭐 비슷한 유의 함수인데 제가 방금 돈을 언제 빌려서 언제 갚는다고 했죠? 석 달 뒤에 갚는다고 했죠. 그러면 앞에의 함수의 의미라 그러면 7월, 10월 29일이잖아요. 근데 이 함수의 특징은, 이오먼스라고 하는 함수의 특징은 그 달의 끝. 자, 이오먼스라고 하는 건 풀로 헤쳐놓으면 end of month, 달의 끝, 즉 말일자를 표시해 주는 함수입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이오먼스라는 함수 찾았습니다. 이오먼스. 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함수명 더블 클릭 쓰셔도 된다 그랬죠? 귀찮으시면. 자, 스타트 데이트. 자, 날짜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그다음 months, 개월수라는 수직선. 자, 플러스 3에서 3은 생략. 그죠? 그러면 똑같은 사항인데 함수명이 틀리죠. 그럼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석 달 뒤 끝날짜 이오면서 월의 마지막 10월 달의 마지막 날짜 31일이니까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오먼스 입장에서 석 달 전에 돈을 빌린다고 그랬죠. 근데 앞에서는 4월 29일이지만 이건 4월 30일쯤 보여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인수 스타트 데이트 투데이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형식적으로 가능하죠? 콤마 개월수 석 달 전에 돈을 빌렸는데 4월 29일이 아니라 4월 30일 말일자를 표시해 준다. 어,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비품이나 이런 거 구입하실 때 건건마다 계산하고 하기 귀찮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적는다는 거 아시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달 말에 오늘 이번 달 먹으면 다음 달 말에 결제해 주겠다고 할 때 이런 함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상황들 그럴 때 쓰시면 되고 그다음 시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직까지 이 두 함수가 실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실기 시험에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고 필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함수의 결과값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공부하면 필기 시험 준비 못합니다. 이왕 하시는 거 정확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 필기 시험 준비도 되는 겁니다. 이왕 하시는 거. 네? 자, 그다음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또 이 날짜 그대로 쓸게요. 죄송합니다. 뭐 화면을 조금 자, 좀 적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어, 2022년 1월 5일 날, 이건 또 조정을 안 했지. 자, 주문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주문해서 집에 도착하는데 배송해 주는데 이틀 걸린답니다. 이틀. 일수입니다, 일수. 그러면 저희 집에 도착하는 게 언제라고요? 5일 날 주문을 넣어서 이틀 걸리니까 7일 날 도착이네요.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자, 여기서 배송이란 게 일이잖아요. 작업이고 작업 완료 날짜를 표시해 준다고 해서 workday라는 방금 암산하셨던 그 함수가 workday.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workday라는 함수 하시고 여기 찾는데 시간을 끄는 이유는 여러분들 빨리 그냥 따라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빨리 못 찾아서 안 찾는 게 아니고요. 자, 워크데이. 확인. 자, 스타트 데이트. 기준 날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주문일이 되겠네요. 주문한 날짜. 그다음에 데이스. 자, 제가 방금 S가 붙으면 뭘로 해석한다? 개수 개념을 해석하라 했죠. 그러면 작업 일수라고 합니다. 작업 일수. 작업 일수. 웍이니까. 작업 일수. 자, 세 번째 일수는 죄송하지만 모른 척 하세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자, 확인. 맞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2022년 1월 5일 날 주문을 넣었던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건 5일 걸린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언제 도착이죠? 10일 날 도착이네요. 자,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고요? 이 암산했던 이 내용을 워크데이라는 암수한테 물어보면 된다. 작업 완료일을 표시해 줄 거야. 바로 열고 스타트 데이트, 주문, 콤마, 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셀 사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 어느 셀을 콤마 다음에 어느 셀을 선택해야 되냐면, C67셀을 지금 선택해야 되는데, 혹시 셀을 선택하는 포인트가 혹시 뭔지 아세요? 셀을 선택할 때의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셀을 선택하셔놓고 지금 벌써 3일 차면, 흰색 십자가일 때 셀을 선택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I자 모양이잖아요. I자 모양은 뭐죠? 아, 여러분 상하고 제 상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제 상입니다. 그러면 I자 모양의 포인트를 보신 적 있으세요? 한글 같은 거 작업하다 보면 글자 위에 포인트 올리면 I자 모양 포인트 바뀔 거아요. 그거는 텍스트 편집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자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 동작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위치에 커서가 놓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자, 혹시 이런 상황이고 따라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콤마 뒤에 커서 놓으시고, 그러면 내가 C67세를 선택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왜? 이 상태에서는 이 포인트는 지금 선택 포인트가 아니라고, 셀을 선택하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옮기다 보면 흰색 십자가 모양의 포인트가 이렇게 생겨날 겁니다. 이 포인트 상태일 때 셀을 일단 클릭합니다. 근데 원하는 주소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방향키로 있어. 내가 원하는 주소가 화면에 나타날 때까지 방향키로 있어. 아마 이런 상황이 또 닥치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인수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마무리 가르다. 아까 대가르는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해요. 그리고 엔터. 어? 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데요? 자, 이 함수는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주말에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15일 사이에 주말이 8, 9 주말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이틀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12일 날 도착해요. 이해되셨어요? 왜 뭐가 이해가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토요일, 일요일 날 택배 안 와요, 집에? 오잖아요. 그럼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럼 현실하고. 우리가 이걸 현실과 업무와 관련 있게끔 쓰려고 하는데 현실과 안 맞다. 그럼 이거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왜 이 녀석이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안 할까요? 분명히 우리 현실은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하는데, 분명히 택배가 도착을 하는데, 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을까요? 오케이. MS 엑셀, MS 오피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MS에서 만들었겠죠. 그럼 MS가 본사가 어디 있죠? 미국에 있겠죠. 그럼 처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어느 나라에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죠. 우리는 다 원래 영문판이 원판입니다. 원래 원본판은 영문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맞게 번역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아래 한글이나, 죄송합니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MS 워드 같은 프로그램들은 우리나라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문화가 간혹 그 사이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토요일, 일요일 일 잘 안 하죠. 웬만하면. 거의 안 하잖아요. 그게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함수가 토요일, 일요일 일을 안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함수명을 왜 영어 단어로 만들었겠습니까? 한글로 만들어야지. 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다 영문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는데 엑셀만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솔직히.
물론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뭐 좀 지저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날짜 시간 해드리고 텍스트로 가겠습니다. 함수 텍스트 시트를 이동할 거고요. 아, 잠깐만요. 아, 제가 실수를 안 했 원래 제가 이게 경제 페이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깜빡했습니다. 자, 방금 날짜 및 시간은 교재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펼쳐놓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따로 메모하세요라고, 물론 순서는 거기 있는 순서와 제가 하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순서는 좀 다릅니다. 근데 찾아서 필요한 게 있으면 메모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타성에 젖어 있다 보니 제 설명이 더 꼼꼼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텍스트를 옮길게요. 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메모하세요. 교재는 111페이지, 시트는 함수 텍스트.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합시다. 문자 데이터, 왼쪽부터 몇 글자를 추출하겠다. 그래서 left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left라는 함수 찾으세요. left. 확인. 텍스트. 자, 데이터 종류를 따지면 뭐 어디쯤 해당될까요? 문자 데이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흰색 입력란에 뭐라고 어떤 형태로 입력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뭐 문자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한다.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수식에서 문자 직접 입력 쌍따옴 뱀부 처리. 그래서 엑셀 2016이라는 문자 데이터. 숫자 문자가 결합이 되면 문자 데이터 취급한다.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뱀부 처리. 다 절차입니다. 절차, 시간. 자, 그 다음 넌 캐릭터. 자, S가 붙었네요. 개수 개념이라고 그랬죠. 추출할 글자 수, 문자 수. 추출할 글자 수, 문자 수. 자, 그럼 1이라고 하면 왼쪽부터 한 글자를 뽑겠다. X. 2라고 입력을 하면 왼쪽부터 두 글자를 뽑겠다. 엑셀. 그다음 3이라고 그러면 엑셀 2까지. 왼쪽부터 세 글자 엑셀 2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두 자 정도만 뽑아봅시다. 왼쪽부터 엑셀 2까지만. 자, 확인.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위치 기준이 오른쪽부터 몇 글자를 뽑겠다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되겠습니까? 이제 라이트라는 함수가 되겠죠. 레프트 썼으니까.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라이트라는 함수 찾으시고 앞서 괜히 들어왔네.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라이트 확인 텍스트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기준을 좀 맞추기 위해서 똑같은 데이터 입력할게요. 엑셀 음, 넘 캐릭터 추출할 글자 수 4개. 그러면 오른쪽부터 6102까지, 그러니까 2016이라는 데이터가 화면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확인. 자, 그 다음 문자 가운데에서 데이터를 뽑는 방법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요런 데이터에서 뽑을 겁니다. 881231-123456 7 뭐, 요런 형태의 데이터 아시죠? 뭡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는 주민등록번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데이터의 주민등록, 자, 지금 현재 이건 데이터의 종류가 뭘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거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형태 요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라고 해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문자라고만 또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그래서 제가 날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사항에 따라서 문자 데이터로 관리할 수도 있고 숫자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네? 문자로 관리할 수도 있고 숫자로 관리할 수도 있다. 지금은 문자로 우리는 이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거 대시 다음에 있는 요거 성별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죠. 뭐 1일 때 남자, 1일 때 여자, 3일 때 남자, 4일 때 여자, 뭐, 그, 성별 코드 뽑으려고 하거든요. 표시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그럼 가운데 있는 데이터 뽑아야 되니까, 미들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 세 글자, 미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MID라는 함수 하시고, 확인. 자, 텍스트 문자 데이터 쌍따옴표 묶을게요. 88, 1, 2, 3, 1, 다시, 1, 2, 3, 4, 직접 입력, 쌍따옴 읽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자도 가운데고, 세 번째 글자도 가운데고, 네 번째 글자도 가운데니까 이 녀석의 문제점은 뭐냐면 앞에 두 개의 차이점이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왼쪽, 레프트, 오른쪽, 라이트 이런 기준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타트 넘버라는 게 필요합니다. 시작이지. 그러면 요거 뽑을 거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전체 데이터에서 몇 번째 있는 데이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아, 죄송합니다. 여덟 번째 있는 데이터네요. 그럼 여덟 번째부터 시작해서, 스타트 넘버. 여덟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밑에 넘 캐릭터는 방금 뭐라고요? 추출할 글자 수죠. 몇 개? 한 개를 뽑겠다. 그러면 이렇게 1이라는 데이터가 화면에 보인다. 확인. 자, 뭐 쉽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어, 나중에 교재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실습을 하실 때 이런 상황이 아마 부닥칠 겁니다. 부닥칠 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는데 일단 미리 한번 썰을 풀어놓고 갈게요. 이거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 종류 뭡니까? 방금 미드 함수 처리하신 거. 이 셀에 지금 결과값이 1이잖아요. 데이터의 종류는 여기서 엔터 친 거잖아요. 엔터 친 거나 다름없잖아요. 확인 단추 누른 거나. 함수식이 작성이 완료가 된 거죠. 그러면 엑셀은 뭐 한다고요? 예외 없이 뭐 한다고요? 데이터 종류를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그러면 이 셀의 데이터 종류가 뭐냐고. 응? 그래서 지금 뭐라고 들려오는데, 모른 척 할게요. 문자 데이터입니다. 숫자 데이터 아닙니다. 자, 왜냐면 저 결과값 보세요. 저게 숫자라면 쌍따옴표가 없어야죠. 쌍따옴표가 붙었다는 건 지금 문자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숫자 1이 아니고요. 결과값.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 되게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특히 논리적, 뭐, 이런 수를 다룰 때. 데이터의 종류가 바뀐다는 건 되게 민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데이터의 종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아까 데이터라는 함수나 타임이라는 함수는 이 녀석이 무조건 데이터 종류를 날짜 데이터, 시간 데이터로 바꿔준다는 근거가 있는 함수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데이터 종류를 바꾼다고. 원본 출발이 문자였잖아요. 근데 그걸 몇 개 뽑았다고 그게 숫자로 바뀐다고요? 그렇게 함부로 데이터 종류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나고. 그래서 항상 데이터의 종류가 바뀐다는 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자에서 뽑았으면 결과값도 문자이어야 합니다. 자, 잘 와닿지 않겠죠?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요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의 유형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뭐 제가 설명 한번 했다는 걸 아니, 자, 여러분들이 공부 안 했다는 장수를 하려면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미리 마련해두고 갑니다. 자, 아니, 다시 이 상황 부닥치면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그냥 바로 할 거거든요. 자, 영문자에서 요런 I am boy라는 요런 영문자에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운데 사이사이에 공백입니다, 공백. IM 보이 사이 공백. 잘 아시겠지만. 자, 요 함수가 소문자로 표시해진다. 로우라는 함수입니다. 바로 할 겁니다, 이건. 왜 바로 하는지는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로우. 소문자로, 영문 소문, 대문자를 소문자로 표시해줘요. 가로 열고, IM 보이 직접 입력할 겁니다. 쌍따옴표 묶어서. 제가 기다릴 테니까 입력을 하세요. 아, 입력하실 때 대소문자 형태 맞춰서 저렇게 입력을 하세요. 자,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으면 영문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up라는 씁니다. up, upper 가로 열고 쌍따옴표 묶어서 아이머보이 직접 입력할게요. 자, 가로 닫고 엔터. 결과도 확인하시고 아 소문자가 대문자로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뀌었구나. 자, 그다음 그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IM4의 요 형태에 자 단어가 총 이게 하나의 문장이라면 단어가 총 몇 개죠? I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 한 개와 AM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 두 개와 A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 세 개와 보이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영문 작업을 좀 문서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영문의 어떤 형태를 나와 있는 출력되어 있는 형태를 보셨을 때 이런 형태를 보셨을 건데 단어 앞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 소문자로 나오는 꼴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꼴들이. 어, 프로그램이 있지. 아, 일단 영어 단어 앞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아마 어디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때 사용한 함수가 프로프라고 합니다. 단어 4개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력 다 되셨나요? 자,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데이터에 있는 공백을 제거해 준다라는 의미의 함수가 있습니다. 트림이라는 함수인데 뭐 혹시 트리밍이라는 영어 단어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공백 제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게 앞 글자 세 글자만 네 글자를 따서 트림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바로 할게요. 트림.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 엔터 치면 대문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다음 I'm boy. I'm boy에 I 앞에 공백 뭐 알아서 사이에 공백 알아서 좀 많이 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됐어요? 자, 엔터 치면 이 함수의 특징은 데이터, 데이터가 여기까지, 데이터 앞쪽에 있는 공백 무조건 제거. 그럼 가운데 있는 거야. 한 개만 남기고 모두 제거.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뭐 공백 제거하면서 트립 뭐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자, 그다음 데이터의 길이. 자, 영어 단어 length라고 하는 영어 단어 아시죠? 길이라는 단어의 앞 세 글자 length이라는 함수 씁니다. 데이터의 길이. 가로 열고 I'm boy 가로 닫고 엔터. 자, 여러분들 엔터 치셨나요? 제 화면 봅니다. 그 결과값 10이라는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백 문자도 문자 데이터라 공백도 문자 데이터죠.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화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길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면 10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 공백 문자, 자, 셀에 공백 문자 입력하세요. 그러면 그냥 셀 선택 스페이스 이렇게 넣으면 공백이 들어간 거죠,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 지울게요. 이건 따라오세요, 이제. 식으로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식으로 공백을 표시하라 그러면. 이꼴 문자 데이터 어떻게 한다고요? 쌍따옴표 직접 입력이잖아요. 그러면 쌍따옴표 스페이스 쌍따옴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요만큼 이제 여기에 공백 문자를 이제 표시해주는 방법이고, 자, 이 녀석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len. 이 데이터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응? 0이라고요? 아, 공백 문자라니까요. 문자 한 개라고 문자 한 개. 0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셀에 아무 데이터도 없는 상태. 셀이 데이터가 없다. 그게 공백이 아닌데 공백은 문자라니까요. 데이터라니까요. 그건. 셀에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 리필 누가 이제 치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공란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고요. 엑셀은 빈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빈셀, 공란. 그러면 이걸 식으로 만약에 공란이나 공백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자 문자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쌍따옴표 있는 그대로 표시하잖아요. 그럼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고스란히 그대로 화면에 다 나타나는데 쌍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어떤 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이게 공란 빈셀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한테 길이를 물어보죠.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뭐라고 대답할까요? 0이라고 대답하겠죠. 길이가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길이를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0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공란과 공백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아니죠. 완벽하게 틀리죠. 유와 무의 차이잖아요, 완전히. 근데 이걸 혼용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혼용해 쓰고 있다는 사실. 그다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만 그런 게 아니고 시험 출제 기관에서도 이걸 혼용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잘못됐다 생각해요. 완벽하게. 그 저희들은 그냥 원칙대로 가면 됩니다. 원칙대로. 가면 문제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1과 0이 어떻게 같은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백 표시하라 이렇게는 아주 공란 표시하라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실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우리는 원칙대로 갑시다. 자, 본 밑으로 갈게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I'm a boy라고 하는 영어 문장에서 소문자 A를 찾고 싶은데요. 그래서 소문자 A를 찾겠죠. 소문자 A가 몇 번째 있습니까? 여기쯤 있는데요. 그게 몇 번째냐고. 숫자로 따지면. 위치값이 3입니다라고 대답하겠죠. 자, I'm boy에서 대문자 A를 찾겠다. 그래서 A를 찾았죠. 그게 몇 번째 위치값이 어떻게 됩니까? 여섯 번째라고 대답하겠죠. 그런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값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find, search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일단 find부터 할게요.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find는 암치하시고, 그리고, 확인. 아, 진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find 텍스트, 찾을 문자, 소문자 A를 찾겠다. 직접 입력. within 텍스트는 문자 안 내부라는 그런 의미니까, 문자 아니니까 이게 원본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원본 문자. I am boy. 그리고 스타트 넘버. 자, 우리가 컴퓨터 상에 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같은 이런 문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뭐 어떤 특정 단어를 이렇게 문서 작업해 놓은 내용의 또 특정 단어를 찾을 때 문서의 맨 첫 번째에다 컷을 놓고 찾아 나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페이지 어떤 위치부터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1이라고 입력을 하면 대문자 I부터 찾아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고, 만일에 3이라고 입력을 하면 앞에 두 글자는 제외하고 소문자 A부터 찾아 나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기준을 좀 맞추려고 1부터 할게요. 대문자 A부터 찾아 나가겠다. 그러면 3이란 값이 나오네요. 세 번째 A가 세 번째 위치한다. 확인. 바로 한번 해볼게요.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까지 표시해 주세요. 일단 파인드 한번 배웠으니까 파인드 가로 열고 파인드 텍스트 대문자 A 콤마 within 텍스트 원본 문자 I'm a boy 콤마 스타트 넘버 첫 번째 글자인 대문자 I부터 찾아 나가겠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방금 제가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값을 표시하는 함수가 파인드가 있고 서치가 있더라고요. 서치하고 가면 파인드가 가면 존재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똑같은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개념은 파인드라는 의미입니다. 파인드. 근데 서치는 뭐냐고요.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자,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서치는 함수 하시고 서치. 파인드 텍스트. 찾을 문자, 소문자 A, 위딘 텍스트 원본 문자, I'm boy, 스타트 넘버, 대문자 I부터 찾아놔야겠다. 1. 여기까지는 뭐 앞에 했던 내용 같네요. 그럼 서치 한번 더 할게요. 서치. 대문자 A를 찾겠다. 콤마, 위딘 텍스트 원본 문자. 자, 반복해서 계속 하는 이유는 형식을 어차피 익히셔야 되니까. 스타트 넘버 11. 대문자 A부터 찾아나겠다. 자, 이제 엔터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값이 또 나오면 파인드 함수 씁니다. 서치 함수가 왜 있겠냐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3이 나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파인더 서치 차이점은 대소문자 구분하냐, 구분하지 않느냐. 원본의 대소문자, 그 다음에 찾을 문자의 대소문자. 자, 그 다음 기능상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엑셀 기능상에. 자, 함수식이 작성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우리 마법사 이용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작성한 이후에 마법사 창을 나타내는 방법은 fx, 수식 입력되어 있는 fx, 함수 삽입, 클릭 하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파인드 함수는 대소문자 구분해서 찾습니다. 대소문자 구분해서 찾습니다. 자, 그 다음 서치라는 함수는 서치 선택하시고 fx 함수 삽입 단축 하시면 여기 대소문자 구분 안 하면 보이세요? 뭐 그게 대문자가 되는 소문자는 그냥 A를 찾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필기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리겠죠?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지, 애우거나 안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지 못하면. 아, 자주 나옵니다, 실제. 왜냐면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버리면, 서치 여기다 6 이래 적어놓으면 틀린 답이 될까요? 결과값, 시험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함수의 결과값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찾으라는 문제가 있어. 그런 거 이제 제가 뭐 본의 아니게 그냥 필기를 하다가 보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필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함수 논리로 가겠습니다. 시트명 함수 논리 교재는 116페이지. 오늘 뭐 개별 함수 공부는 아마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실습도 좀 하셔야 되고. 자, 암산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표에서 엑셀 점수가 7점 이상이면 합격, 나머지는 불합격 표시하시오. 자, 홍길동의 75, 합격, 불합격, 중, 합격. 여기는, 여기는 합격. 이렇게 하면 되죠? 합격, 불합격. 네? 아, 여러분, 이거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문제도 지시하는데 다 했잖아요. 뭐가 틀렸습니까, 이게?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틀렸다가 아니고 다르다라고 생각해야죠. 풀이 방법이. 왜? 지금은 3명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암산을 하지만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지금? 100만 명 있다니까요. 그 100만 명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 잘못된 거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틀렸다고 누가 와서 지적하면 기분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방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방법은 어쨌든 맞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퀄리티를 따졌을 때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뭘 도입했을 겁니까? 이렇게 고생을 안 하려면. 수식 함수를 도입해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강하게 필요한 거 생각 좀 다르다고 틀리다는 거 분명히 알아두시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뭐 몇천 명씩 하다 보면 뭐 그러니까 100만 명, 몇천 명 하다 보면 가운데 막 혼동합니다. 실 가운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식을 통해서 해야만 틀리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암산을 하셨으니까 암산하실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암산한 단계를 세분화시킬 겁니다. 지금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암산 과정에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7점 이상 판단? 아니요, 그 전에 엑셀 점수를 확인했겠죠. 그걸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그걸 판단을 한 다음에 아, 이 점수가 7점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렸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7점 이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겠죠. 그럼 7점 이상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합격이라고 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대답을 하셨잖아요, 방금.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엑셀 점수를 가져서 7점 이상의 판단 내린 요 형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런 형태를 조건이라고 그런다고. 그럼 조건은 방금 머릿속에서 계산했다시피 맞다, 틀리다 대답하겠죠. 그러면 조건 형태는 엑셀 입장에서 true, false도 대답할 거라고.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true일 때 합격이라고 대답했을 거고, false 때 불합격이라고 대답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의 형태는 보통 이제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서 나오는 형태의 꼴이 이제 대부분이 하고요. 물론 뭐 트루폴스가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비교 연산자만 쓰느냐 아닙니다.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일단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 비교 연산자 방식이고 이 조건. 그럼 조건의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맞는 함수가 있어야 되고 조건의 결과 트루폴스라고 그러죠.
해당되는 값, 합격, 불합격 값을 표시하겠다. 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if 함수입니다.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자, if라는 함수 해주시고 확인. 자, 로지컬 테스트, 로지컬 테스트, 로지컬이란 건 우리 데이터 종류 따지면 논리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옆에 테스트는 식이라고 번역합니다. 논리식이라 해서 비교 연산제가 방금처럼 이런 비교 연산제라는 이런 식.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 이제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어찌됐든 식을 입력을 뭐 식의 형태를 입력을 뭐라고 입력을 하든 오른쪽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논리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이런 일이다. 맞다라고 그랬죠. 그럼 논리 데이터 true가 나오죠. 이 오른쪽의 값이 true라면 여기가 true 이렇게 맞춥니다. true라면 value. value는 사전이면 값 가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값을 나타내겠다. 뭐 그게 문자 숫자 상관없이 데이터 종류 모두 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러면 뭐 문자 만족한다면 문자 참이라고 표시하겠다. 자, 그런데 얘기가 항상 true로 나와요. 예? 사인이 바뀌면 false로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false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그러면 false라면 여기가, 그럼 세 번째 인수로 갑니다. 여기가 false. 이렇게 맞춥니다. false라면 값 표시하겠다. 자, 그래서 제가 데이터 정의에 상관없이 어떤 데이터 정의에 상관없다. 물론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여기가 거짓이라는 문자를 표시하는 게 논리 정의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형태적으로 봤을 때 꼭 문자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표시하겠다. 그건 사용자 마음이니까. 됐어요? value. 자, 확인. if 함수는 조건에 따라 값 표시를 하겠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해 주셔야 된다. 경우의 수 해봐야 두 가지밖에 없죠.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암산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엑셀 점수를 확인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셀에 뭐가 엑셀 점수가 와 있어야 된다고요. 이제 엑셀 계산식의 입장에서. 그러면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꼴 참조. 이 셀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단계가. 자, 엔터. 그 다음에 이꼴 시사, 이꼴 CO. 같은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이꼴 C3, 이꼴 C4, 이꼴 CO. 자, 하나하나씩 작성을 해보니 내가 고생을 안 하려면 무슨 기능이 필요하다고요? 자동 채우기 기능이 필요하다. 몇 번? 사용?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채울 수 있다. 상대 절대만 고민하시면 된다. 이거 주말에 공부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죠.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엑셀 점수를 확인한 다음이 단계다. 10점 이상이냐니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중 상태에 가서 더블 클릭 F2번 7점 이상이냐 수식이 몇 줄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부분은 요건 자동 채울 사용할 때 변하나 변하지 않는 건 주소에 대해서 대한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자동 채울 복사 붙여넣기로 했죠. 그럼 저 부분은 복사돼서 내려가겠죠. 주소에 대해서만 변하나 변하지 않느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true, false라고 대답했겠죠. 그럼 true, 자 만족한다. true라고 대답했을 때 무슨 값 표시한다고요? 합격이라는 문자를 표시하고 false일 때 무슨 값 표시한다고요? 불합격이라는 문자를 표시한다. 이 상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그게 if 함수다. 함수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맞는 함수 끄집어내는 능력, 그게 중요한 거라고. if. 자, if 함수의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는 어떤 형태로 마법사에서 보세요. 어떤 형태로 작성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뭐 true, false가 나와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형태는 true, false가 나온다는 것을 보고 계시죠, 여기서. 그러면 이 형태는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작성을 하셔도 된다. 콤마. value if true. 만족한다면 무슨 값 표시? 합격이나 문자 표시를 하겠다.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고 처리.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 만족하지 않는다면 value, 값 표시하겠다. 무슨 값 불합격이라는 문자 값을 표시하겠다.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고 처리. 그리고 함수식 마무리, 가로 닫고 CLA 작업이 끝났네요.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 번. 빨랐네. 자, 저장 필요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잠깐 쉬어